안녕하세요, 유관장입니다. 오늘도 금쪽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녀석 발랄하게 지금 친구들과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허락받고 해야 된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야, 놀이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적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계속 와서 보고 있어요. 기웃기웃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금쪽이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금쪽이는 같이 놀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가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가지 않으니까 이제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단 말이죠. 같이 놀아. 선생님 같이 놀아. 근데 이제 여기서 같이 놀으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들 얘기할 거예요. 집에서 이제 형제들끼리 막 그래도 이렇게 같이 놀아, 같이 좀 놀아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 금쪽이의 어떤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왜 놀기 싫은지 그리고 놀기 싫을 때 친구들한테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를 배울 수 있는데 그 배움의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는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근데 요때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알려줬으면 어땠을까? 놀기 싫은 이유를 좀 물어보고 그게 사실 대화잖아요. 서로 소통이고 무조건 놀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리고 금쪽이랑 놀고 싶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거부당할 수 있다는 걸 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거부당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지, 금쪽이의 비위를 맞출지, 다른 친구랑 놀지, 아니면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되게 재밌는 놀이를 갖다가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올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런 것들을 배워서 대인관계 기술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강제로 그냥 관계를 갖다 맺어 버리면 이런 아이들이 커서 자라게 되면 스토킹 범죄라든가 데이트 폭력의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싫어요, 얘는. 같이 놀고 싶지 않아요. 네. 자, 금방 뚝 합니다. 이것도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엄마가 또 사과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화가 나겠죠. 분명히 허락받고 해야 된다고 얘가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잘못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엄마가 지금 일방적으로 사과를 종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강요된 사과 같은 경우는 전혀 훈육에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애들을 혼낼 때에도 만약에 이 아이가 뭔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잘못인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요 라고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갖다가 해줘야 돼요. 이 아이가 내가 잘못했다 라고 느낄 때까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뭐 사과를 강요하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게 돼요. 분노만. 전혀 훈육이 되지 않고 지가 잘못한 걸 알았을 때 아주 가벼운 처벌을 해도 그게 효과가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강요된 어떤 이런 사과나 아니면은 아이가 잘못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너 잘못했어 라고 혼내는 거는 전혀 훈육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도 지금 일방적 소통이에요. 아이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진짜 이건 슬픈 거죠. 이게 진짜 감정인 거예요. 네. 화났다고 욕할 수는 없다고 했지? 일로 와. 이제 나가자. 이 아이가
얼마나 분하고 지금 억울하겠어요. 키부터 하러 갈게. 저도 할래요. 같이 갈 거야? 진정하니까 잘못했는데 저 친구가 달래주는 어머 세상에. 아이들이 착하다 그래도. 예, 이제 좀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분노에 차이고 감정이 막 차올라 있는데 사과해, 친하게 지내, 화해해 이래버리면 예, 안 되죠. 예, 되게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에요, 이 녀석. 에너지도 많고. 그렇지 않아졌어. 자, 이 녀석 보면은 되게 주도적인 게 놀이를 항상 자기가 주도를 해요. 이 녀석이 항상 주도를 하고, 그리고 또 되게 거칠게 표현하잖아요.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위에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같이 놀고 싶어 하고. 그만큼 이 녀석이 재미있는 거예요. 주도적이고, 에너지도 많고, 예, 그런 녀석인 것 같아요. 아슬아슬해. 안 돼. 보지 마. 안 돼. 안 돼. 아기처럼 노는 게 있어. 아이고. 이렇게 놀자고 하는 거 같은데, 그죠? 네. 네, 아유. 이렇게 지금 이것도 이 아이는 감정이 아니라 대화의 방법인 거예요. 언어 표현 방법.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지속이 안 돼요, 지속이. 그냥 바로 손바닥. 이게 지금 이 금쪽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게 감정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표정으로 드러나는 감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슬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는 막 나랑 놀자고 하는데 내가 싫어. 왜 그러냐면 난 슬프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겠죠. 아, 나 지금 너무 슬프니까 나 놀고 싶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슬픈 감정이 지금 이렇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어떤 그 선을 한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로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우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근데 이제 금쪽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 단계가 생략이 된 거예요. 뭐 슬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 보면은 금쪽이 같은 경우는 거의 일방적 대화만 한단 말이죠. 금쪽이한테 뭔가 물어보거나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러지 않고 사과해. 너가 잘못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놀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류의 어떤 그 소통을 많이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로 표현하는 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단계가 삭제되고 이제 원시적인 대화라고 하는 게 늑대무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보자고요. 늑대무리 같은 경우는 예, 언어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늑대 같은 경우는 정교한 언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막 이렇게 으르렁대고 짖고 아니면 가서 물고 내가 뭐 먹으려고 했는데 와서 저기 한번 물어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 늑대가 화났구나. 늑대가 싸우고 싶구나. 뭐 이렇게 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그 소통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쪽이 같은 경우도 언어로 차근차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리고 또 친구들한테 네가 기분 나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네가 놀기 싫은 건 네 마음이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화를 내야 되는지를 갖다가 누군가 알려줬으면은 그렇게 표현을 일단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더 만약에 자극을 줬을 때는 그때는 정말로 아까 이제 아이 보고 사과를 하라고 막 이랬을 때 너무 화가 나서 슬퍼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 그게 정말로 감정이 차올랐을 때 모습이고 그 이외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감정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냥 이 금쪽이가
약간 원시적인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의 말도 잘 들어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아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또 내가 네가 기분이 나쁘거나 그럴 때 친구들한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만 8살인데 이렇게 어린 친구들,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양육자나 아니면 지도자분들이 아이가 모르니까 가르쳐 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는 어떤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되게 좋을 거예요. 뭐 양육자나 지도자가 심판관이 돼서 이 아이의 잘잘못을 갖다가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시로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어떻게 감정 표현을 해야 되고 이게 왜 잘못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좀 많이 설명을 해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자기 감정을 갖다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뭐 폭력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갖다가 근데 네가 그렇게 때리면 친구들 기분이 어떨까? 만약에 친구들이 너를 때리면 어떨까? 이렇게 역지사지도 좀 해볼 수 있게 좀 알려주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약간 이제 그 금쪽이 편에 서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뭐 이제 지금 현재 영상에서의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보다는 조금 더 다른 시각들도 있고 저 같은 시각에서도 볼 수도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아이들을 키우거나 지도하는 모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